어머님,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요양보호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 잃고 하나뿐인 아들만 바라보며 살던 내게 며느리가 던진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아들마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죠.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가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저희 집에 못 오시게 할 거예요. 그리고 민재 오빠가 어머님 재산 관리도 법적으로 맡을 수 있대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거든요. 아무도 없는 전화 통화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처음엔 자랑스러웠던 며느리가 내 아들과 집, 그리고 재산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61살 최영숙입니다. 5해 전 남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잃고 아들 민재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34살인 민재는 IT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아이입니다. 요즘 제 마음이 복잡한 건 바로 며느리 때문이에요. 결혼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처음엔 지연이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착한지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최근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민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아들이 계속 일만 한다고 걱정했는데 마침내 좋은 짝을 만났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첫 만남 날 지연이는 심플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은은한 화장,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민재 오빠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선물로 가져온 수제 과일청은 제가 건강에 관심 많다는 걸 알고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연이가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그 정성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결혼식은 가을에 호텔에서 치렀어요. 민재는 긴장한 얼굴로 신부를 기다렸고 지연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두 사람은 스페인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평화로웠어요. 주말마다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했고 가끔은 제가 그들의 집에 가서 음식도 해주고 그랬죠. 지연이는 항상 제 요리를 칭찬했어요. 어머님,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수한 맛이 나요? 비결이 뭐 있겠니? 오래 해서 손맛이 들었을 뿐이지. 저도 어머님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언젠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미세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라며 급하게 끊었고 방문 횟수가 줄었죠.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요. 어머님라고 했지만 인스타그램에는 친구들과 브런치 먹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더 뚜렷한 변화는 함께 식사할 때 나타났습니다. 지연이는 제 말에 잘 귀 기울이지 않았고 중간에 말을 자르기도 했어요. 어머님, 그건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요즘은 육아도 남편이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재는 이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퇴근 후 피곤한 아들은 지연이가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으며 우리 지연이 요리 실력이 늘었네라고 말할 뿐이었죠. 지연이는 민재 앞에서 완벽한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여보, 더 먹을래요? 오늘 특별히 당신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어요. 라며 애교도 부렸죠. 하지만 민재가 자리를 비우면 그녀의 표정은 금세 차가워졌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민재 생일날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34번째 생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 특별한 레시피로 케이크를 구웠어요. 민재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초코 생크림 케이크였죠. 따끈한 케이크를 예쁜 상자에 담아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민재네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지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에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아침부터 오셨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응, 민재 생일이니까 케이크 구워왔어. 민재 어디 있니?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제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거든요. 부엌으로 향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지연이가 이미 화려한 생크림 케이크를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디저트 가게 로고가 있는 상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지연아, 너도 케이크를 준비했구나? 네, 어머님. 저도 이제 민재 오빠 아내니까요. 유명 파티시에가 만든 케이크를 예약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한 행동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케이크 상자를 열어보더니 표정을 찌푸리며 냉장고 구석에 밀어넣은 거예요. 어머님, 제가 예약한 케이크가 있으니 이건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나중에 먹을 수 있겠죠. 그 말투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케이크가 아니라 제 사랑과 정성이었어요. 왜 그렇게 구석에 넣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민재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제가 특별한 날을 챙겨야죠. 그리고 어머님 케이크는 좀 클래식한 스타일이라. 오빠가 요즘 현대적인 맛을 좋아해서요. 민재가 나와서 지연이가 주문한 케이크를 보고 감탄했어요. 와, 이거 인터넷에서 본 그 유명한 케이크 아니야? 어떻게 구했어? 지연이는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생일이니까 특별히 예약했죠. 민재는 제 케이크가 냉장고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연이의 케이크만 즐겼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최고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 속에서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대로는 결국 민재마저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연이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며느리와의 갈등이 아니라 제 자존심과 아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샵 2장. 케이크 사건 이후 저는 작은 다이어리를 구입해 지연이의 모든 행동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지연이가 한 말과 행동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록이 지나친 건가 싶었지만 이제는 제 아들과의 관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재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평소보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지연이의 진짜 모습을 볼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민재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엄마 왔어요? 오늘은 지연이가 특별히 엄마가 좋아하는 버섯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지연이는 부엌에서 나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모습이 마치 TV, 드라마 속 완벽한 며느리 같았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민재 오빠가 어머님이 버섯 불고기 좋아하신다고 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버섯 불고기는 정말 맛있었어요. 지연이가 정성을 들인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는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민재는 회사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웃었어요. 하지만 민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연이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준비하기 힘들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민재가 초대했는데 지연이는 차갑게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확인하셨어야죠. 제가 이 집 주부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런 순간이 바로 제가 기록해야 할 증거였으니까요. 민재가 돌아오자 지연이는 다시 환한 미소로 변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지연이네 가족들이랑 같이 가족 모임을 하려고 해요. 엄마도 같이 오면 어떨까요? 그 말에 지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오빠, 벌써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민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미 날짜도 정했고, 장소도 예약했잖아. 엄마도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연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머님도 갑자기 시간 내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분명 지연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민재 앞에서는 거절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 좋아. 오랜만에 지연이 부모님도 뵙고 좋지.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정말요? 그럼 준비해야 할 게 많겠네요. 집에 돌아와서 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지연이가 민재 앞에서와 뒤에서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는지, 가족 모임 제안에 얼마나 당황했는지까지 그녀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가족 모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부모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직감적으로 이건 지연이의 영향이라고 느꼈어요.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나야. 가족 모임 취소됐다며. 많이 아쉽지? 지연이의 목소리는 의외로 밝았어요. 아, 어머님. 네, 정말 아쉽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요. 그래. 근데 혹시 우리끼리라도 만나는 건 어때? 나랑 너랑 내 부모님이랑. 지연이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어머,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바쁘시고, 그리고 어머님과 저희 부모님만 만나시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 대화로 지연이가 저와 그녀의 부모님이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일까요? 혹시 부모님에게도 저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충격적인 발견은 민재의 친구 관계에서 왔어요. 어느 날 민재의 대학교 친구 태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숙 이모, 안녕하세요. 태훈이에요. 이번 주말에 민재 포함해서 대학 동기들이 모이는데 혹시 민재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 제가 민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이 없어서요. 보통 이모가 민재 스케줄을 잘 아시잖아요. 지연이에게 전화했더니 그녀는 민재 오빠가 주말에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직접 민재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재가 문을 열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괜찮지? 그런데 태훈이가 이번 주말에 동창회 있다고 하던데. 너 안 간대. 민재의 표정이 갑자기 의아해졌어요. 동창회요. 처음 듣는데요.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재가 지연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연아, 혹시 태훈이한테 연락 왔어? 지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태훈 오빠가 연락했었어. 민재는 더욱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오빠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 보여서 방해하기 싫었어.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태훈이랑 친구들 만나는 건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바로 태훈이한테 전화해서 간다고 할게. 지연이가 전화하러 방으로 들어가자 지연이가 저를 노려보았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나는 그냥 아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지연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저희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민재 오빠는 이제 제 남편이에요.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그날 밤 다이어리에 이 모든 상황을 기록했어요. 지연이는 민재의 친구 관계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들의 행복과 미래가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샵 3장. 지연이의 행동 패턴을 파악한 후 반격을 준비했어요. 민재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끓여 깜짝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어온 특별 레시피로 정성을 담아 끓였어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재가 문을 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갈비찜 했는데 너무 많이 해서 너희도 먹으라고 가져왔어.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와, 진짜요? 엄마 갈비찜이요. 지연아, 엄마가 갈비찜 가져오셨어. 지연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 어머님.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저희가 준비했을 텐데. 갑자기 생각나서. 미안해. 너희 계획 있었니? 지연이가 대답하기 전에 민재가 먼저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려고 했어요. 엄마 갈비찜은 정말 오랜만이네. 어릴 때 생각나요. 부엌에서 갈비찜을 데우는 동안 지연이가 준비한 그릇이 눈에 띄었어요. 평소 손님 접대용 그릇이 아닌 작은 플라스틱 용기였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고 갈비찜을 데웠어요. 식탁에 앉아 갈비찜을 나눠 담았습니다. 민재는 한 숟가락 떠먹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와, 역시 엄마 갈비찜이 최고예요. 지연아,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지연이는 억지로 한 숟가락 먹더니 억양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근데 좀 달달한 것 같아요. 민재가 의아한 표정으로 지연이를 바라보았어요. 뭐, 달다고. 나는 오히려 간이 딱 좋은데. 아니, 그냥 요즘 당 줄이는 중이라서.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민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갈비찜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민재 앞에서 저의 음식을 비난하는 지연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식사 후 민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연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해요. 적어도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저도 준비가 있으니까요. 미안해. 그냥 민재 생각이 나서. 내가 끓인 갈비찜을 좋아하는 아들에게 가져다 주고 싶었을 뿐이야. 지연이의 표정이 더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볼게요. 이제 민재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제가 챙겨야 할 사람이죠. 이렇게 자주 오시면 저희 신혼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민재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지연이는 금세 표정을 바꿔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작은 승리감을 느꼈어요. 민재가 지연이의 태도에 의아해했으니까요. 몇 주 후, 민재의 승진 축하 모임이 있었어요. 동료들과 친구들을 초대한다고 했어요. 물론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갈비찜을 끓여 가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엄마, 벌써 오셨어요? 아직 준비 중이에요. 일찍 와서 도울까 해서. 여기 갈비찜 가져왔어. 민재는 반갑게 보온통을 받았지만 지연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테이블을 보니 지연이가 준비한 음식들은 모두 세련되고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샐러드, 파스타, 와인. 그런데 제 갈비찜은 주방 구석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는데 홈메이드 갈비찜 단 맛주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지연이가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들이에요. 이탈리안 샐러드, 트러플 파스타, 와인 소스 스테이크. 모든 요리를 자세히 설명하다가 제 갈비찜에 와서는 간단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주방 쪽에 전통 갈비찜도 있어요. 어머님이 가져오셨어요. 대부분 손님들은 지연이가 준비한 세련된 요리들에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민재의 친구 태훈이 갈비찜을 한 그릇 가득 담아갔어요. 한 입 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는데. 민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가 끓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먹던 건데 정말 맛있죠. 태훈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곧 갈비찜 그릇이 거의 비워졌어요. 지연이의 표정은 당혹스러웠어요. 그녀가 구석에 밀어둔 제 갈비찜이 인기를 끌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족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이가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응, 무슨 일인데? 어제 모임 때 엄마가 계속 지연이를 불편하게 했다는데. 뭐 있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지연이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였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지연이 말로는 엄마가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무시하고 자기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지연이가 저를 공격적인 시어머니로 만들고 있었어요. 녹음기를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민재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오히려 지연이가 내 갈비찜을 구석에 놓고 민재가 말을 끊었어요. 엄마, 제발 지연이랑 사이좋게 지내요. 지연이도 엄마를 존중하고 싶어 해요. 전화를 끊고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을 거예요. 샵, 내자. 며칠이 지나고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지연이랑 같이 가려고 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얘기일까요? 지연이가 또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재와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지연이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 민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순간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임신이라니. 제가 할머니가 된다는 소식이었어요. 기쁨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이니?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12주 차예요. 의사 선생님이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한다. 지연이에게도 다가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정말 축하해. 조심해야 할 거야. 입덧은 어때? 지연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직 입덧은 심하지 않아요. 순간 모든 갈등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다음 말에 그 기쁨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아이도 생기고 하니 어머님도 좀 더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해요. 무슨 말이니? 지연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알아봤어요. 일주일에 몇 번 와서 어머님 곁에서 도와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돼서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니. 그들이 저를 환자 취급하고 있었던 거였나요? 저는 아직 61살밖에 안 됐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소리니? 나 아직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 왜 갑자기 요양보호사 얘기가 나오는 거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그냥 걱정돼서. 엄마가 요즘 좀 외로워 보이시고. 지연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선생님은 정말 좋으세요.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산책도 같이 하시고.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것이 지연이의 계략이었군요. 임신 소식을 빌미로 저를 환자 취급하려는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무슨 걱정?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조금 물건을 잘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도 핸드백을 놓고 가셨잖아요. 민재가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엄마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혹시 초기 치매 같은 건 아닌지. 그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민재까지 그걸 믿고 있었어요. 민재야, 내가 언제 그랬니? 나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어. 매일 아침 요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지연이가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런 반응이 저희가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작은 제안에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연이의 전략이 교묘했어요. 제가 화를 낼수록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떠난 후 경희에게 전화했어요. 경희야, 지연이가 날 치매 환자 취급해. 민재까지 그걸 믿고 있어. 세상에, 영수가, 그건 너무하네. 너를 그렇게 취급하다니. 그것도 모자라 요양보호사까지 붙이겠대. 경희가 분노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너는 녹음기라도 가지고 다녀. 지연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증거를 남겨야 해. 다음 날 민재가 혼자 찾아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볼게요. 지연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 민재야, 나는 멀쩡해. 그건 지연이의 오해야. 하지만 엄마가 지연이에게 보이는 태도는 무슨 태도? 내가 언제 지연이에게 잘못했니? 민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지연이 말로는 엄마가 자기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자기 요리도 맛없다고 하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이가 완전히 사실을 뒤집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녹음기를 구입하러 갔어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연이의 진짜 모습을 민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5장. 녹음기를 구입한 다음 날,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그녀의 약점을 건드려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녹음 버튼을 누른 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전화해서. 그런데 민재 승진 축하 선물로 뭘 준비할까 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지연이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아, 네. 저희가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 하지만 아들 승진인데 내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싶어서. 어머님, 제가 이미 민재 오빠 취향에 맞는 시계를 골라놨어요. 어머님까지 따로 선물하시면 오빠가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아, 시계 좋지. 하지만 민재는 특별히 내가 고른 넥타이도 좋아하거든. 예전부터 중요한 날엔 항상. 지연이가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왜 자꾸 이러세요? 저도 민재 오빠 취향을 잘 알아요. 어머님보다 잘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연이의 약점을 건드렸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민재가 예전부터 내가 골라준 넥타이를 좋아했을 뿐이야. 민재 오빠는 제가 고른 옷도 좋아해요. 어머님만 자꾸 저를 무시하세요. 점점 대화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지연이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내 취향을 무시한 적 없어. 다만, 지연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간섭하시면 저희 부부 생활에 방해가 돼요. 민재 오빠도 이제 어머님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민재가 그랬어. 가슴이 아팠지만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저희는 정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니? 지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어머님 같은 건망증이 심한 분이.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증거였으니까요. 내가 건망증이 심하다는 거니?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은 도움이 필요하세요.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대화가 계속되면서 지연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민재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간섭하시면 민재 오빠와 어머님 사이도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저희 집에 못 오시게 할 거예요.
그리고 민재 오빠가 어머님 재산 관리도 법적으로 맡을 수 있대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거든요. 통화가 끝나고 녹음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했어요. 지연이의 말들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어요. 다음 날 민재의 친구 태훈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태훈은 민재의 대학교 때부터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녹음을 들려주었어요. 이모, 무슨 일이세요? 태훈이 물었어요. 태훈아, 이 이야기는 너무 심각해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 이것부터 들어봐. 녹음된 지연이와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태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 지연이 목소리 맞아요? 그래, 맞아.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증거가 있어. 지연이는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내쫓으려고 해. 그리고 민재는 이미 지연이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 태훈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믿기 힘든 일이네요. 민재가 이걸 알아야 해요. 제가 그를 만나볼게요. 다음 날 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민재 만났어요. 녹음을 들려줬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녹음 내용이 너무 명확해서 결국은 충격받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서 민재가 뭐라고 했어? 혼란스러워했어요. 이게 정말 지연이 목소리 맞냐고 계속 물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저녁이 되자 민재가 찾아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어 보였습니다. 민재야, 엄마 태훈이한테 녹음 들었어요. 그래. 긴장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저한테 재산 관리 맡기려고? 응, 그랬어. 믿기 힘들겠지만 그게 지연이의 진짜 모습이야.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지연이 말만 듣고 엄마를 의심하다니. 다음 날 민재가 전화해서 지연이와 대화하자 그녀가 모든 것을 인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저와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재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부어 있었고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지연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지연아,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솔직히 저는 지연이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지연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모두 교사셨고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하지만 저는 공부에 소질이 없었어요. 항상 평균 이하의 성적을 받았죠. 대학도 어렵게 들어갔고 그마저도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니었어요. 항상 제 학력이 부족하다는 열등감에 시달렸죠. 특히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명문대를 나왔고 지연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민재 오빠를 만났을 때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명문대 출신의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저를 선택했다니. 너무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만났을 때 어머님은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대학 교수 출신의 지식도 풍부하시고 민재 오빠와의 대화도 너무 깊고 저는 자격지심이 생겼어요.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밀어내려고 했어요. 제가 민재 오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어머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어머님이 오빠와 책이나 시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마다 저는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저는 그런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거든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크 사건, 갈비찜 사건. 그것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지연이의 깊은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날 어머님이 케이크를 가져오셨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준비한 케이크는 소용없구나. 어차피 민재 오빠는 어머님과의 추억이 담긴 케이크만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어머님 케이크를 냉장고 구석에 넣었어요. 민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연이를 바라보았어요. 지연아, 내가 엄마 케이크를 구석에 숨겼다고? 지연이는 모든 것을 고백했고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듣자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단순히 악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머님,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연아,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우리 모두 노력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날 첫 화해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진실이 밝혀진 지금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6장. 지연이의 고백 이후 우리 가족은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어색했어요. 주말마다 민재와 지연이는 저를 찾아왔지만 대화는 겉돌기만 했습니다. 지연이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민재는 저와 지연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몰라 했어요. 어느 토요일 지연이가 용기를 내어 저에게 다가왔어요. 테이블에 차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연이는 자신의 가장 큰 콤플렉스인 지식 부족을 통해 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이지, 지연아. 어떤 주제에 관심 있니? 지연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민재 오빠가 자주 말하는 역사책이요. 어머님이 추천해 주신 책부터 읽고 싶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토요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쉬운 역사소설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내용의 책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연이는 생각보다 이해력이 좋았어요. 단지 자신감이 부족했을 뿐이었죠. 어머님, 저는 항상 제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깊은 생각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지연아, 지식은 경쟁이 아니야. 각자의 속도로 배우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호기심이야.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지연이는 자신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고, 저 역시 교수 시절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민재 오빠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사진에서 보니까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책벌레였지. 하지만 고집도 정말 셌어. 한 번은 자기가 읽던 책을 내가 정리했다고 이틀 동안 말도 안 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연이는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연기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민재도 이런 변화를 보며 안도했어요. 엄마, 지연이가 정말 변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솔직해지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지연이의 임신이 8개월째에 접어들 무렵 우리는 아이방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좀 좁긴 하지만 아이방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지연이는 제 재산을 노리지 않고 자신의 공간에서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아이 방 벽지를 고르고 아기 침대와 옷, 책들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민재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출산할 때 함께 있어 주실 수 있어요? 지연이가 엄마를 곁에 두고 싶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지연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를 함께하고 싶다니 큰 변화였습니다. 출산 당일 지연이는 10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손주, 그것도 손녀를 안고 있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병실에서 지연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 이름을 영숙이와 비슷한 서연으로 지으려고 해요. 어머님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아이로 자랐으면 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지난 모든 아픔을 씻어내렸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난 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민재네 집에 가서 아기를 돌봐주었고, 지연이는 그 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재도 퇴근 후에는 꼭 아기와 시간을 보냈어요. 서연이가 100일이 되던 날, 지연이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직접 만든 가족 앨범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추억을 담은 앨범이에요. 한번 보세요. 조심스럽게 앨범을 넘겨보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연이가 태어나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찍었던 사진들, 민재가 찍은 사진들, 그리고 몇몇은 제가 본 적 없는 사진들까지. 지연아, 정말 예쁘게 만들었구나. 이 사진들은 어디서 찾았니? 지연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제가 민재 오빠의 대학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모았어요. 어머님의 젊은 시절 사진도 몇 장 찾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연이의 100일을 축하하며 함께 식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연이가 준비한 요리들과 제가 가져온 갈비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더 이상 경쟁이 아닌 서로를 보완하는 음식들이었죠. 식사 중에 민재가 제안했어요. 엄마, 가끔은 여기서 주무시는 건 어떨까요? 서연이도 좋아할 것 같고. 물론 엄마 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서연이가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더 이상 저를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가끔씩 여기서 자도 좋겠구나. 서연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서연이가 2살이 되던 날, 지연이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 가족의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연이의 손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계셨기에 우리 가족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님의 지혜와 사랑을 배우며 좋은 며느리, 좋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서운함마저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4살이 되었고, 지연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에요. 되돌아보면 그 모든 갈등과 아픔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금의 깊은 관계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을 가져오는 법이죠. 오늘 이렇게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가는 과정이었네요. 여러분이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 주신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힘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심 어린 대화가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상처와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